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아주 미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범죄, 바로 강요죄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흔히 이 범죄를 두고 보이지 않는 수갑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그런 심각한 범죄, 과연 가능할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분석할 범죄의 핵심이에요. 실제로 수사관들은 이 범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대방을 인간 로봇으로 만드는 행위. 와, 진짜 소름 돋는 표현이죠.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법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수사관의 눈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수갑, 즉 강요죄가 대체 어떻게 성립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죠. 법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이렇게 좀 건조하게 쓰여 있는데요. 수사관이 진짜 집중하는 건 피해자의 주목이 아닙니다. 바로 피해자의 무너져 내린 의지예요. 핵심은 그거죠. 상대방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할 권리를 완전히 파괴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그 인식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수사관은 심리적으로 꽁꽁 묶어놨다,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렸다, 이런 내면의 파괴를 보거든요. 근데 피의자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내가 때린 것도 아닌데? 다 잘 되라고 조언 좀 한 것뿐인데? 하지만요, 법의 시각에선 그 조언이 거부할 수 없는 공포를 동반했다면 그건 더 이상 조언이 아닌 겁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실제 조사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수사관이 사건을 어떻게 꿰맞추고 또 어떤 함정을 파놓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조사실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사관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피해자랑은 평소에 어떤 관계였어요? 그냥 되게 일상적인 질문 같죠? 하지만 이게 사실은 강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질문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러분이 좋은 의도로 저희요, 엄청 친한 사이였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수사관의 조서에는 이렇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가스라이팅했다. 같은 사실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거죠. 요즘 수사는 이렇게까지 진화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짧은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피해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거예요. 특히 답장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거나 말투가 막 비굴하다, 이런 걸 근거로 당신의 말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명령, 즉 협박이었습니다, 이렇게 입증해버리는 거죠. 자, 이제 수사 단계를 넘어서요. 이 사건이 만약 법정으로 갔을 때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그냥 기분 나쁜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공포를 느껴서 자유롭게 뭔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였는가. 법정에서는요, 바로 이 지점을 가지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강요죄의 특징이 딱 보이죠. 협박죄는 그냥 겁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공갈죄는 돈 뺏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강요죄는요, 공포심을 수단으로 써서 원치 않는 어떤 행동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게 핵심 목적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바로 이 지점이 강요죄를 다른 범죄와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법정 싸움은 이 두 가지 이야기의 대결로 요약됩니다. 검찰은 이건 선택권 없는 협박이었다라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아니다, 거부할 수 있었던 정당한 요청이었다 라고 반박하는 거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과연 지배 관계였는지 아니면 그냥 대등한 관계였는지를 입증하는 게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혐의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야말로 골든타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들입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불리한 부분만 뚝 떼서 보지 말고 대화의 전체 맥락을 확보하세요. 둘째,
상대방이 공포에 떨지 않았다는 증거, 다시 말해 자유롭게 행동했다는 증거를 찾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로운 행동의 증거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했던 대화 기록이라던가,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시점 이후에도 평소처럼 SNS 활동을 하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던 흔적들,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공포심 때문에 의지가 완전히 억압됐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바로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내가 언제 그랬냐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따지거나 해명하려는 시도. 이거 최악의 실수입니다. 수사기관은 이걸 딱 보고 추가로 강요하네? 증거 없으려고 하네? 이렇게 판단해서 바로 구속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사유로 삼아버립니다. 그야말로 유치장으로 가는 하이패스를 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갑, 강요죄에 대해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메시지 하나, 말투 하나가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일상 속 수많은 소통 안에서 강력한 요청과 범죄를 가르는 그 진짜 경계선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